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사치품을 가장 먼저 사고, 부자들은 사치품을 가장 나중에 사고 자산을 산다. 이 영상을 보신 99%의 사람들은 오늘 제가 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난해지고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자들은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이 있는데, 저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Big Think, Small Action 이라고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Big Think, 장기 목표는 조금 크게 가져야 됩니다. 스타 강사가 되겠다가 제 장기 목표입니다. 근데 스몰 액션 해야 돼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헬스장에 가서 100kg를 들겠다라고 오늘 계획해버리면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목표는 나누어야 돼요. 제가 그걸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골 나누기 하우는 투데이, 즉 골을 나누는 겁니다. 스타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전 단계, 방송에 나가야 되겠는데 방송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베스트셀러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제가 책을 꾸준히 써서 20년 정도, 20권 정도를 써서 그 중에 한 권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된다. 그러면 1년에 한 권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에 한 페이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대충 책 한 권은 300페이지. 그리고 1년은 300일, 나누기 300하면 한 페이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은 스타 강사고, 스몰 액션은 하루에 30분 책 읽기, 하루에 글 한 개 쓰기. 이게 쌓이면 저쪽으로 간다라는 게 연결이 되면 돼요. 빅띵크와 스몰 액션, 단기 계획이 맞으면 그거는 실제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근육이 붙었으면 그때는 무게를 조금 더 올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루를 나눌 때 진짜 중요한 게 에너지 개념으로 나누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이동시킬 수 없는 시간을 배치하는 겁니다.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8시에 출근하셔야 되고 6시에 퇴근하셔서 뭐 7시까지는 자신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정되어 있는 시간부터 배치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남는 시간은 앞에, 즉 출근 전 시간과 출근 후 시간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쓰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운동은 내 인생에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책 쓰기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잖아요. 아침에 놔야 될까요? 저녁에 놔야 될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에너지 개념. 사람의 에너지 개념으로 보면 아침에 놓으면 그걸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밤에 놓으면 에너지가 빠지죠. 즉 회사에 다녀온 다음에 내가 방전이 되고 나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신기한 건 헬스장에요. 제가 아침에 가잖아요. 그러면 오신 분들이 늘 똑같이 와요. 문제는 저녁에 가죠. 들쑥날쑥하게 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배터리가 가득 찬 이 시간을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는 일을 아침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미라클 모닝. 이제 이 개념을 아시겠죠? 내가 에너지가 생생할 때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는 일을 배치시키면 이게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좀 놓으세요. 저도 사람이라 방전됐을 때는 저를 풀고 놉니다. 이것만 해도요, 정말 여러분들의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태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한번 해볼게, 생각해볼게. 심지어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냅니다. 저도 예전에 이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때 만약에 제가 원래 같으면 부정적인 태도로 그냥 일관하고, 아, 다른 사람도 일 없어, 나도 일 없는 게 당연해 라고 했을 텐데, 저는 그때 이 중에서도 잘 되는 강사님을 쭉 찾았습니다. 그때 한 분이 누구였냐면 박코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찾아가서 배웠어요. 그분이요, 1년 전부터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한테 줌하는 방법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배워와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와, 위기 속에 기회가 있었고, 전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요, 이동하기 때문에 하루에 강의를 많이 해봐야 2개 아니면 3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때 앉은 자리에서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대구 갔다가 강릉 갔다가 서울 갔다가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5개를 하는 그런 날도 많았습니다. 정말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바라보니까 돈이 따라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하면 적당한 그곳에서 멈춰버립니다. 이걸 컴포트 존이라고 합니다. 제가 도표가 있는데요, 작은 원이 컴포트 존이 있고요, 밖으로 벗어나면 피어 존이라고 있습니다. 두려움 존. 세 번째가 벗어나면 러닝 존. 그 다음 4번째가 그로스 존.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포트 존 안에서 살아갑니다. 월급 받는 생활에 컴포트하기 때문에 딴 걸 하지 않죠. 그런데 부자들은 왜 그 부가 따라왔냐? 이 피어 존으로 나가고요, 러닝 존으로 나가요.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배우고 두려워도 한 발씩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스 존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성장하게 되면 돈이 따라오게 되어서 부자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부자들은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즉 소비 습관을 보면 되는데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치품을 가장 먼저 사고 부자들은 사치품을 가장 나중에 사고 자산을 산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산입니다. 자산은 뭐냐면 이걸 샀는데 이걸 통해서 나에게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샀어요. 유튜브를 촬영을 해서 제가 강의가 더 많아지고 몸값이 올라갔어요. 이 카메라는 낭비입니까? 투자입니까? 즉 자산입니까? 자산이 되겠죠. 왜? 카메라를 통해서 제가 수익이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제가 강사인데요. 포르쉐를 타고 다니면 저에게 자산일까요? 아니면 부채, 다른 말로 낭비일까요? 포르쉐 탄다고 해서 제 몸값이 올라간다면 저는 포르쉐를 빚내서라도 사야 됩니다. 근데요, 그게 아닙니다. 저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즉 부자들은 수익을 불러오는 자산을 계속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마이너스 되는 것을 산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합니다. 도박과 투자의 큰 차이점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냐 단기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박은 대부분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빨리빨리 됩니다. 그래서 단기일 경우에는 도박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박에 가깝고요. 좀 오랫동안 장기적인 투자, 즉 부자들의 특징은 부동산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도 장기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기냐 장기냐를 잘 한번 따져보시는 게 첫 번째 도박이냐 투자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통제 대상이 상대가 그 통제권을 가졌느냐 아니면 내가 가졌느냐. 갬블링을 할 때 딜러가 그 통제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딜러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끌려가게 되는 거죠. 통제권이 나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를 합니다. 통제권을 내가 가지게 되면 투자가 될 확률이 높고요. 상대가 가지면 도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 상황을 보면 되는데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오고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욱하는 감정, 심리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이냐 아니면 이렇게 내가 욱하고 뭔가를 땄을 때 희열감 이런 것 때문에 하는지 이것도 잘 구분하면 되는데 결론은 부자는 도박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신 99%의 사람들은 오늘 제가 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99%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난해지고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자들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 토스 사장님 아시죠? 그분이 어떻게 토스를 성공을 시켰냐면 자신이 그 앞에 무수히 많은 실패를 했고 마지막에 토스를 성공시켰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토스 하나만 본다라는 거죠. 노홍철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많은 실패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성공했는 것만 본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도 실패가 많았다. 즉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거기서 행운이라는 기회를 찾게 되어서 행동과 기회가 만나서 부자로 가더라고요. 즉 가난한 사람들은 행동을 하지 않고 부자들은 행동하는 습관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의 핵심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운이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금수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면 저도 운이 좋아서 성공을 더 빨리 했겠죠. 그런데 큰 행운은 하늘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 행운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운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끌어올 수는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발을 사러 가야 돼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의 뭐만 보입니까? 신발만 보입니다. 즉 내 머릿속에서 나 오늘 신발 사러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신발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그걸 선택하게 만드는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 우주가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뇌에서 그게 보이게 되는 게 사실상 되는 원리입니다. 단 많은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생각만 합니다. 글로만 적어요. 100번 말로만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행운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토니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준비와 기회가 만나면 행운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회가 와야 돼요. 그러면 행운으로 바뀝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포스팅을 1개씩 했습니다. 처음에 1개 할 때는 준비를 해놨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글들이 500개가 넘어가고 1000개가 넘어가니까 강의가 1개, 2개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하니까 기회가 오니까 작은 행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 놓으십시오. 준비라는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라는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깁니다.
저는 10대들에게 말할 때는 좋아하는 일 혹은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걸 먼저 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대들은 혹은 20대 초반에 있는 대학생들은 아직 생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아직 돈 버는 일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30대가 와서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한다. 당연히 돈 버는 일 하셔야죠. 생계가 이어져야 꿈이 계속됩니다. 저는 가수에 도전을 했거든요. 도전을 한 3년 했어요. 20대 중반에. 문제를 그때 알았어요. 어떤 꿈도 생계 위에 서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돈부터 벌어야 돼요. 돈부터 벌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돈 버는 일을 연결시키면 꿈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좋아하고 잘하는데 돈으로 연결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취미로밖에 못 남습니다. 근데 취미로 남아도 괜찮아요. 왜? 그거 할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해변에 한 부자가 바다를 즐기러 왔습니다. 그런데 고기잡이 배에 고기를 조금 잡아놓고 한 어부가 거기에 누워서 탱자탱자 노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 어부한테 왜 나가서 시간도 많은데 더 잡지 않느냐고, 더 잡으면 돈도 많이 벌고 당신도 나처럼 부자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어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자. 저는 이렇게 해변에 와서 편안하게 이렇게 즐기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자. 그 어부는 지금 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힘들게 부자가 되어서 좋아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은 적게 벌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당장 하는 그 어부가 되시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 정답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동기부여 강의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꿈이 없다, 목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꿈은요, 제자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가장 그 작은 일을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하다 보면 이상하게 시야가 넓어지고 작은 꿈이 발견될 거고, 그걸 또 하다 보면 큰 꿈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그 꿈을 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